오늘 퀸즈 플러싱 투표소에서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을 뽑는 재외국민 선거가 시작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H-1B에 대한 강력한 개혁 의지를 반영한 전례 없는 H-1B 비리 수사가 진행될 계획입니다. 다카 수혜자 추방 소식에 트럼프 대통령과 존 켈리 연방 국토안보부 장관은 안심하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뉴욕시 택시기사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재추진됩니다. 29일 토요일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타운이 린드버그 초등학교에서 헬스 페어를 개최합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대한민국의 제19대 대통령을 뽑는 재외 국민선거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퀸즈 플러싱에 마련된 투표소를 찾은 한인들은 이번 투표를 통해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줄 새로운 지도자의 탄생을 기대했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퀸즈 플러싱에 위치한 19대 대선 뉴욕 투표소. 투표 시작 시간 전부터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들이 줄을 섭니다. 오전 8시 투표소 문이 열리고 뉴욕 지역 재외선거가 시작됩니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먼저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는 뉴욕 제리코에 거주하는 유정호 씨. 대한민국의 불안한 상황을 안정시켜줄 대통령의 탄생을 기원했습니다. 좀 나라가 어려우니까 좀 과거 좀 잘못됐던 것도 청산을 좀 하고 지금 안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기환 뉴욕 총영사 대회는 오전 8시 10분 투표장에 도착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특히 뉴욕이 두 번째로 많은 투표소이기 때문에 우리 뉴욕의 재외 유권자들이 국내의 지도자 결정에도 큰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관위는 투표를 위해서는 여권이나 운전면허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투표소에 나올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국내 주민등록이 없는 영주권자는 반드시 영주권 카드를 지참해야만 투표가 가능합니다. 오늘 뉴욕에서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는 총 429명, 국외부재자 330명, 재외선거인 99명이 투표했습니다. 지난해 4월 치러진 20대 총선 첫날 참여인은 111명보다는 많은 인원이지만 18대 대선 첫날 참여인은 877명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제19대 대선 재외선거는 오늘부터 4월 30일까지이며 뉴저지와 필라델피아 투표소는 4월 28일부터 운영됩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H-1B에 대한 강력한 개혁 의지를 천명하면서 이민국뿐 아니라 노동국까지 나서 H-1B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 의지를 밝혔습니다. 필요하다면 검찰과도 손을 잡는 등 전례 없는 강한 H-1B 비리 수사가 진행될 계획입니다. 연방노동부가 필요하다면 연방검찰과도 손을 잡고 H-1B 비리 수사를 벌일 것이라고 강력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날 노동부의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H-1B 개혁 행정명령의 후속 조치로 나온 것으로 구체적인 H-1B 개혁안이 마련되기 전까지 H-1B 규정 준수와 비리에 대한 조사가 강도 높게 진행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H-1B 신청이 많은 고용주,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고용주를 선정해 집중적으로 조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달 초 이민당국도 H-1B를 남용하는 고용주들에 대한 집중적인 현장 확인조사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H-1B 비자가 원래의 목적대로 기업의 부족한 외국인 전문 인력을 고용해야 하며 미국인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대체하기 위한 목적으로 악용되거나 H-1B 비자를 부정 발급받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USCIS는 조사관들을 직접 현장에 보내 H-1B 규정 준수 여부를 조사하는 현장 조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카 수혜자까지도 추방되었다는 보도에 추방 공포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과 존 켈리 연방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는 사실이 아니라며 안심하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켈리 장관은 23일 국토안보부는 불체 청년 추방 유해자를 우선 추방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신경 쓰는 것은 중대한 범죄자들이며 자신은 남서부 지역의 국경지대 미립국에 대한 감시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1일 트럼프 대통령은 AP와의 인터뷰에서 드리머들은 안심해도 좋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불체자를 추방하는 것이 목적이지 드리머가 추방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이번 켈리 장관의 드리머 추방에 대한 언급은 다카 수혜자였던 멕시코 출신 후안 마누엘 몬테스가 추방되면서 소송이 제기된 이후 나온 것입니다. 이에 대해 연방정부는 몬테스가 다카 신분을 상실한 상태에서 사전여행 허가를 받지 않고 미국을 떠났으며 그 후 미국으로 미립국을 시도하다 체포돼 추방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몬테스는 국경지대 인근에서 단속에 걸렸고 다카 승인 아이디를 제시하지 못해 체포됐다가 추방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욕시 택시기사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재추진됩니다. 경범죄를 중범죄로 올리고 뉴욕시뿐 아니라 뉴욕주로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24일 란킴 뉴욕주 하원 의원은 퀸즈 플로싱 타운홀에서 뉴욕 택시기사 연합, 택시안전위원회 등 택시업 관련 커뮤니티 단체 관계자들, 폭행 피해를 받은 택시기사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택시기사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처벌 수준을 강화하는 택시기사 보호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법안은 옐로캡뿐 아니라 리무진, 우버, 리프트와 같은 앱 기반 택시 등 모든 택시기사들에 대한 폭행을 경범죄에서 중범죄로 격상시키는 내용입니다. 또 운전자 폭행 시 최대 25년에 처한다는 스티커 부착 의무화를 뉴욕시에서 뉴욕주로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지난 2013년 승객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한인 택시기사 김기천 씨 사건을 계기로 당시에도 택시기사 보호 법안이 통과되면서 택시 내 스티커 부착이 의무화된 바 있습니다. 김 의원은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버스나 지하철 운전자를 폭행했을 경우 대배심에 기소돼 중범 폭행죄가 적용되지만 택시기사들은 법적인 보호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며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택시기사들이 법적인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정당한 이유 없이 특히 이민자 택시기사들을 폭행하는 범죄에 대해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법안은 통과되는 대로 곧바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재외공간에서 각종 민원 서류 신청과 발급 서비스를 시행하면서 재외국민들의 편의성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뉴욕청 영사관의 가족관계 증명서 교부가 오늘부터 5월 5일까지 일시 중지됩니다. 25일부터 5월 5일까지 뉴욕 총영사관 가족관계 증명서 교부가 일시적으로 중단되고 이 기간 접수된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도 최소 3주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사관은 대법원 행정처의 재외공간 공인 전자우편 주소체계 변경에 따른 시스템 작업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만일 급하게 가족관계 등록 사항별 증명서 교부가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의 공인 인증서를 활용해 민원 24 웹사이트에서 실시간 발급이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 신청은 여권을 지참하고 영사관을 직접 방문하면 당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한국대법원은 재외국민의 편의를 위해 가족관계 등록 신고 및 등록 사항별 증명서 발급에 대한 유효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2016년 재외국민 가족관계 등록사무소 홈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재외국민 가족관계 등록사무소 홈페이지는 재외국민이 가족관계 등록 신고를 하는 데 필요한 각종 서식과 견본을 제공하고 20여 가지의 사례에 맞춰 재외국민이 방문 신고할 때 필요한 서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북부 뉴저지 한인 밀집 지역에서 차량과 보행자 간의 교통사고가 빈발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행자가 위험한 도로 탑10에 한인 밀집 지역이 다수 포함됐습니다.
레코드가 2015년까지 2년간 교통사고 통계를 토대로 최근 보도한 바에 따르면 팰리세이드 파크의 NJ93과 웨스트 센트럴 블러바드에서 9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보행자 6명이 부상당했습니다. 포트리의 루모인 애비뉴와 브리지 플라자 노스에서는 9건의 교통사고로 3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엣지워러 리버로드와 힐리아드 애비뉴 역시 위험 도로에 이름을 올렸으며 잉그루드의 그랜드 애비뉴와 벤 놀스트 랜드 애비뉴도 위험한 도로로 꼽혔습니다. 해켄색의 프로스펙트 애비뉴와 에섹스 스트리트, 퍼세익의 메인 애비뉴와 몬로 스트리트도 차량과 보행자 간 충돌 사고가 잦아 위험한 도로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포트리의 경우에는 경고로 그쳤던 무단 횡단에 티켓을 부과하자 보행자 사고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버겐 카운티 교통경찰에 따르면 무단 횡단 보행자들에게 티켓을 부과하기 시작하면서 보행자 사고가 잦았던 루모인 애비뉴와 브리지 플라자 노스에서 보행자 사고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버겐 카운티와 퍼세이 카운티에서 매년 사상자를 내는 교통사고는 연평균 77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물건만 챙기고 돈을 입금하지 않은 채 거래를 취소하는 신종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최근 스마트폰을 이용한 거래 앱 벤모를 악용하는 사기로 피해자가 늘고 있습니다. 최근 스마트폰 앱을 통한 결제 시스템 벤모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늘면서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온라인 거래 후 벤모를 이용해 돈을 송금한 것처럼 하지만 실제 은행 계좌로 옮기는 순간 거래가 취소되며 돈이 다시 입금자에게 돌아가고 입금자는 물건을 받은 후 곧바로 연락이 두절되는 수법입니다. 벤모 측은 사기 피해 예방과 대처를 위해 사내에 전담팀을 만들어 운영 중이지만 벤모를 악용하는 사기는 계속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들 온라인 사기꾼들은 추적하기가 힘들고 특히 돈을 다시 되찾기는 힘들다고 전했습니다. 또 온라인 거래 시 벤모를 사용하지 말 것을 조언했습니다. 벤모 측도 벤모를 통해 모르는 사람들에게 돈을 송금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원칙적으로 벤모는 친구나 가족 등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특히 낯선 이와 벤모를 이용하게 되면 사기를 당할 위험이 높아지지만 벤모에는 구매자와 판매자 보호 의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 타운이 헬스 페어를 개최합니다. 혈압과 시력, 청력 검사 등 무료로 검진과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혈액 검사와 전립선 암 검사는 실비로 제공됩니다. 팰리세이드 파크 타운은 오늘 오후 타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토요일 타운 내 린드버그 초등학교에서 개최되는 헬스 페어에 한인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타운은 의사와 약사, 물리치료사 등 총 25명이 서비스에 참여한다며 혈압과 척추검사, 피부암 검사 등 대부분의 건강검진과 상담은 무료로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혈액검사와 40세 이상 남성을 대상으로 하는 전립선 암 검사는 $25에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팰리세이드 파크 보건국에서는 매년 이렇게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 건강검진이니까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즐기시고 음식도 프리로 음식이 제공되니까 음식도 드시고 또 칠드런에 대한 프로그램도 많고 또 래플도 팰리세이드 파크 건강검진 행사는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이며 간단한 점심 식사가 제공됩니다. 전라남도의 우수 농수산식품 해외 판촉전이 뉴저지 한남초인에서 이번 주말까지 열립니다. 여수와 완도 지역에서 생산된 각종 해산물과 젓갈류 등 맛의 고장 전라남도의 식품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가 주최하고 여수시 특산품 수출 협의회가 주관하는 전라남도 우수 농수산식품 해외 판촉전은 여수를 중심으로 한 전라남도 지역에서 생산된 약 50개 품목의 식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서 지원을 해서 저희가 뉴저지 한남체인에 1년에 약 한 2번씩 이렇게 행사를 오게 되는데요. 오늘도 작년과 어김없이 또 4월 20일 날 또 어버이날을 기념을 해서 또 다시 판촉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각종 젓갈류, 밑반찬, 계절에 맞는 제철 음식들, 광양 매실과 남해안에서 생산된 여수, 멸치, 피조개, 모시 송편, 개떡 등이 판매되고 있으며 특히 완도 지역에서 생산된 최고급 김, 일명 곱창김은 행사장을 찾는 고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라남도에서 우수한 농수산 식품을 가지고 왔는데요. 그래도 이제 전라도 하면은 또 가장 또 맛있는 젓갈류하고 또 밑반찬류 그리고 또 계절에 맞는 이렇게 제철 음식들 이렇게 또 많이 또 준비를 해갖고 왔는데요. 맛의 고장 전라남도 농수산물 특판전은 오는 30일까지 뉴저지 한남 체인에서 열립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사형제도가 다시 부활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교정당국은 사형수의 인권 침해 등을 이유로 폐지된 캘리포니아 사형제도에 대해 오는 수요일 사형 집행 시 기존 3가지 약물 사용을 한 가지로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마련하고 주의회의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캘리포니아주는 10여 년 전까지 형 집행 시 사형수에게 마취제를 투여한 후 호흡을 멎게 하는 약물 투입, 이어 심정지를 유발하는 약물 투입까지 모두 3가지 약물을 사용해 사형을 집행했지만 일각에서 사형수의 고통을 무시하고 인권을 침해한다는 반발이 잇따르면서 사형 제도가 잠정 중단됐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 내 사형 집행 대기 사형수는 최고치인 750여 명으로 미 전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A 주립역사공원이 재단장을 모두 마치고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에리 가세티 LA 시장, 캘리포니아 공원 관리국 등 관계자들은 지난 22일 차이나타운 인근 LA 주립역사공원에서 공원 재개장을 축하하는 기념식을 개최하고 3년 동안 리모델링 공사를 마친 모습을 주민들에게 공개했습니다. LA 주립역사공원은 지난 2014년 극심한 가뭄과 오염으로 인해 시설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주와 시 당국이 공원 리모델링을 결정하고 지역사회 번영을 위한 주요 사업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Archaeologists have found arrowheads that have been carbon dated 20,000 years old. That's how long people have been here. So the native peoples were here 200 times longer than this present American civilization, and they preserved it. Question is, will we keep it going for that amount of time? And if we are, we're going to need a lot of parks. We're going to have to protect the environment, and we're going to have to respect each other. 34에이커 규모의 새 LA 주립역사공원은 가뭄에 대비한 관계시설과 육교, 주차장 등을 신설했으며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산책로와 어린이 놀이 공간, 전기차 충전 시설도 구비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당국은 LA 주립역사공원은 아메리칸 인디언들의 거주지이자 이민자들이 미국 정착을 위해 거쳤던 항구였던 만큼 지역 주민들에게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지닌 의미 있는 장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입양인들의 권익 증진과 법적 지위 등을 지원하는 월드 헬프 파운데이션이 24일 출범했습니다. 월드 헬프 파운데이션은 입양인뿐만 아니라 미국 내 이민자 여성과 제3세계 여성들의 기본적 인권 향상을 위한 지원에도 주력할 예정입니다. 길명순 이사장은 입양 후 파양된 아이들 대부분이 홈리스가 되거나 교도소에 가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습니다. 월드 헬프 파운데이션은 5월 7일 기금 모금 만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마크 리포트 전 주한 미 대사가 보잉사 외국 정무 업무 담당 부사장으로 영입됐습니다. 올해 1월까지 주한 미 대사로 재임한 리포트 전 대사는 북핵 도발을 비롯한 주요 고비 때마다 적극적으로 한미 동맹 강화에 힘썼습니다. 전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 국방장관 비서실장, 국방부 아시아 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 등을 역임했습니다.
벤 칼로스 시 의원은 25일 식당과 슈퍼마켓, 일반 사무실 등 뉴욕 시내 모든 상업용 빌딩과 업소들에 재활용 쓰레기통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뉴욕시가 재활용을 권장하고 있지만 제재하는 규정이 없고 시민들이 재활용을 하고 싶어도 일반 쓰레기통밖에 없어 재활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뉴욕시는 쓰레기로 버려지는 재활용품 배출을 줄이기 위해 제로 웨이스트 캠페인을 벌이고 있지만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23일 새 코시코 브릿지 첫 번째 구간의 양방향 3차선 통행이 27일 개통된다고 밝혔습니다. 브루클린과 퀸즈를 잇는 새 코시코 브릿지는 1964년 베리자너 브릿지 개통 후 53년 만에 뉴욕시에서 새롭게 건설된 교량입니다. 매일 20만 명에 달하는 출퇴근 운전자들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구간이 개통되는 2020년에는 5차선으로 늘고 보행자와 자전거 전용 도로도 생깁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2도, 섭씨 17도, 밤 최저 기온은 57도, 섭씨 14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차차 맑아지겠고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금요일은 간간히 구름이 끼는 대체로 맑은 날씨에 천둥과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